1일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웹툰 거리로 유명한 동구 성북시장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애니메이션 전공 대학생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인데 성북시장에서 열리는 웹툰 2박 9일 축제를 소개합니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여 협상제가 아파트 개발 협상제로 변질됐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호하는 이름에도 시대별 유행이 있고 부모들의 선호도도 달랐는데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인기 있는 이름을 뉴스토리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웹툰 거리로 유명한 동구 성북시장에서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축제는 전통시장과 웹툰이라는 다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주제로 열리는데요. 애니메이션 전공 대학생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축제인지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83m, 부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성북시장. 거리 곳곳에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깃발이 펄럭입니다. 점포마다 음식을 조리하고 물건을 진열하는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주말에 열릴 축제를 앞두고 시장이 설레고 있습니다. 지난 1960년 시장이 형성된 이래 첫 축제인 만큼 상인들의 기대는 큽니다.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저희는 정정당당한 가격으로 오는 웹툰 축제에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서 아름답게 끝날 수 있게끔. 이번 축제의 주제는 전통시장과 웹툰.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주제지만 시장 전체에 웹툰 거리가 조성돼 있어 이미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지역 5개 대학 애니메이션 전공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축제에 어떤 걸 담아내고 관광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기획 단계부터 상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강의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보낸 시간은 웹툰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웹툰이란 소재가 정말 축제로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한 달가량 상인분들과 준비를 하면서 많이 소통도 해봤고 이런 경험이 제가 추후에 작가 활동을 할 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축제 현장에는 웹툰과 관련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웹툰 작가와의 만남은 물론 직접 캐릭터를 그릴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되고 관련 대회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장터에는 전문 셰프가 초빙됐습니다. 한복도로에 많은 분들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 관광객들이 오셔서 즐기고 돌아가시고 다음에 또 재방문을 하셔서 이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웹툰을 주제로 열리는 웹툰 2박 9일 축제는 오는 4일과 5일 양일간 성북시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일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5년 동안의 계획을 통합 수립해 발표했는데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중심으로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차선영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선영 기자, 부산 소멸 위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 8월 부산 인구 자연 감소 규모 2,4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부산 출생아 수는 1,095명으로 집계돼서 역대 최저치를 보였고 사망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급증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청년들이 부산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환경이 돼야 이런 상황을 발전시킬 수 있겠죠. 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그동안 정부들이 부처 중심으로 각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정책의 한계 때문에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더 심각했다는 그런 진단하에 네, 이런 이유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고 또 1일 종합계획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네,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동안 추진할 목표, 이 4가지 키워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 분권과 교육 개혁, 혁신 성장, 특화 발전인데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 분권형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 종합 계획의 핵심입니다. 네, 지자체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하고 있고 부산 역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네. 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이 규제 특례를 만들거나 기업의 세제 혜택, 재정을 지원하고 또 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 지금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권한을 지역이 갖게 되는 겁니다. 부산은 현재 전력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새로운 신산업 지도를 그리고 있고 이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통해서 이 생활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실행에 이 추진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또 부산형 판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이 도심 융합특구 현재 센텀 2지구에서 조성 중인데요. 이 도심 한가운데 청년 중심의 산업과 주거, 문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도 지정이 된다면 이 부산의 도심 융합특구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모든 사업의 중심은 바로 지역인재 중심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질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는 라이즈 사업도 추진됩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부산에선 지방시대 선포가 과거처럼 단순히 선언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초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지역 소멸 위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마지막 남은 골든 타임을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라, 자율적 방안을 찾아라, 그리고 그를 위한 여러 가지 이 제도적 지원, 그다음에 예산 지원 이걸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이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도권 1급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죠. 당장 산업은행 부산 완전 이전 문제조차 이 국회 문턱 넘지 못했고 내년 총선 이후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 지역의 연구 개발 예산만 67.3%가 깎였고 사표를 낸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의 부산 촌동네 발언 등을 비춰볼 때 지방의 노골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과감한 지원,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5년 동안의 계획,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고 뿌리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이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각 시대별로 선호하는 이름에도 유행이 있고 부모들의 선호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뉴스토리에서 살펴봅니다. 아이를 낳고 가장 고민하는 것, 이름을 뭘로 정하냐입니다. 이름에도 유행이 있는데요. 시대별로 출생신고한 이름 순위를 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 이름의 경우 1940년대에서 60년대까지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인 영수가 가장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0년대는 정훈, 1980년대에서 90년대 지훈을 거쳐 2000년대 이후 민준이라는 이름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자 이름의 경우 1940년대 영자, 50년대 영숙, 60년대 미숙을 거쳐 70년대 은주,
80년대 지혜, 90년대에서 2000년대 유진 순으로 많이 선택됐습니다. 2023년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이름은 뭘까요? 남자는 이준이 출생신고된 이름의 7%를 넘기며 가장 많았고 여자는 서아가 8% 이상으로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기가 전에는 한 10년 정도 주기로 이름이 어떤 스타일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5년 주기로 바뀌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더 빨라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흔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흔하지 않은 이름, 특별한 이름을 지어달라, 세련된 이름을 지어달라 이러는데 또 하나 더 본다 그러면 드라마 유행에 따라서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 미남 미녀들 이름, 예를 들어 차은우가 인기거니까 은우라고 이름 지어달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말 한글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도 커졌습니다. 사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뜻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한자로 짓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한글 이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발음하기도 어려워가지고 아기 이름은 좀 더 발음하기도 편하고 사람들이 잘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서 다원이라고 지었습니다. 한자를 요즘에 많이 쓰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한자를 표기해야 되는 것도 사실 많이 귀찮기도 하고 2013년도 7.4%였던 한글 이름 비율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4.8%를 기록했고 9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한글 이름하고 이제 한자 이름을 원하는 게 세대 간의 차이예요. 젊은 사람들은 한글 이름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간혹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나 자식은 한글 이름을 집에서 그냥 짓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이제 완충점을 찾는 게 아까 이야기했죠. 그럼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자도 들어가고 느끼는 한글 같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고 보면 추세는 결국은 한글 이름을 선호하는 추세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말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에 더해 아이가 더 넓은 세상에 나갈 것을 대비해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함께 쓸 수 있는 글로벌한 이름을 짓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한글 발음과 영어 발음과 한자 뜻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찾고 있었고 그리고 한글 받침이 있으면 조금 발음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받침이 없는 걸로 좀 찾다 보니까 껄껄 웃을 하자에 이로울 이로 짓게 되었습니다. 받침 없는 이름. 국자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받침이 많은 이름은 영문으로 표기하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요즘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외국에서도 발음하기 쉬운 이름. 결국은 받침이 없는 이름들을 많이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어 같은 이름도 나오고 심지어는 일본어 같은 이름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시 꽃입니다. 이름을 짓고 부른다는 것은 한 존재의 정체성과 의미, 가치를 담는 일입니다. 내 아이 혹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이름. 선호하는 이름이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요?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여 협상제가 아파트 개발 협상제로 변질됐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공기여 협상제는 대규모 유휴부지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해운대구 옛 한진 CY 부지와 기장군 옛 한국 유리 부지, 사하구 옛 한진 중공업 부지 모두 총 7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여 협상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공공기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아파트 개발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가 1일부터 내년 5월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시는 산불 방지 인력 600여 명을 채용하고 임차 헬기와 이동식 저수조 등 진화 장비 3만 8천여 점을 사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산 통제구역 1만여 헥타르와 등산로 폐쇄 구간 145km, 산불 취약 지역 603곳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